1868년 독일에서 태어나 수십억 명의 인류를 살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츠 하버이죠. 그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인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여 인공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버에게 공기로 빵을 만드는 과학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염소가스를 합성하여 살포했기 때문이죠. 이는 10분 안에 5,000명을 죽이기도 한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하버의 염소가스를 시작으로 독일 외의 국가들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반인륜적인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겨자가스라는 핵무기급 대량 살상 무기가 탄생했죠. 이번 영상에서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이 물질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머스타드 가스 또는 설파 머스타드라고도 불리는 겨자가스는 겨자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냄새만 비슷할 뿐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끔찍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한 질소 머스터드는 수십만 명을 치료하는 항암제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겨자가스는 1860년 프레더릭 거슬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처음 합성하였고 롬멜과 스타인코프라는 독일의 과학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살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로스트라는 코드명으로 불렸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겨자가스가 사용되기 전 독일은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염소가스가 살포된 환경에서 숨을 쉬면 염소가스가 폐로 들어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방독면의 개발과 함께 살상력이 미미해져 1917년 7월 독일은 화학무기의 제왕인 겨자가스를 살포했습니다. 이는 몸에 닿기만 해도 수포를 일으키고 실명을 유발하는 공포의 무기였죠. 독일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겨자가스를 살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겨자가스의 피해자 중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있었죠. 겨자가스를 포함한 독가스들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140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는 겨자가스로 사망한 군인 75명에 대한 부검을 했는데 환자들의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겨자가스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됐죠. 예일대학교의 연구진들은 겨자가스보다 비교적 독성이 덜한 질소 머스터드를 쓰면 효과적으로 백혈구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1942년 죽음 직전에 있던 혈액암 환자에게 질소 머스터드를 주입했고 완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스타겐이라는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탄생했죠. 항암제의 조상이 대량 살상 무기였으니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 해인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리 항구에 겨자가스를 싣고 정박해 있던 미군의 배가 독일군에게 공습받으면서 폭발합니다. 그 결과 미군을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부검 결과 역시 백혈구의 수치가 감소해 있었죠. 흔히들 바리 항구 폭발 사건으로 겨자가스와 백혈구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42년에 이미 임상시험을 완료한 상태였으니까요. 각설하고 20세기 초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은 직접 칼로 도려내는 수술과 X선을 이용한 일명 방사선 치료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항암제의 등장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한다고 한들 더 이상의 전쟁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자가스는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용되어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조금 넘은 아주 최근의 일이죠. 아무리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고 해도 몇천 명은 쉽게 죽이는 전쟁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